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산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십니다. 대출 이자 내는 날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환율 부담과 원자재 인상으로 기업 경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해와 고통이 자리 잡기 전에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서둘러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도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 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 대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민생 일보의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 만보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 극복 민생일보, 고충 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 민생일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민생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어야 함에도 65개 사업에 도비 252억을 포함해서 총 774억 원을 추가로 긴급하게 투입하려 합니다. 첫째로 위기 극복 민생 일보입니다. 산고 현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SOC 예산에 150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새만금 등 대규모 건설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주거 한숨을 덜어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의 대행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협력 등을 통해서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둘째는 고충 해결 민생일보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활력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 대란 장기화로 지역 문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복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기동대와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을 적극 지원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필수화하겠습니다. 노약자 돌봄, 고독사 방지 등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셋째, 일상 속의 민생일보입니다. 우리 일상 전반에 걸친 민생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습니다. 도민들의 공감대가 큰 주거, 안전, 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연장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한정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미혼 청년과 전세 피해자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제공 중인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군산과 부안 등 도서, 교통,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역외선 1,000원 요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스쿨존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시범 구간을 선정하고 주말과 심야에는 속도를 50km까지 상향 운행하도록 하는 지역을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생 대책들의 중점을 둔 5,100억여 원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서 4월 25일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민생 살리기 특별 대책이 도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막막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하루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정이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고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의 중요한 행사인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저는 인생을 떠나서는 어떤 정책도 어떤 정치도 성공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민생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지역 상정과 지역 자재, 지역 일꾼 이용하기를 통해서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한다면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내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자님 지시면 선생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하실 기자님 계시면 먼저 손을 좀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보고 자료도 보니까 예전에 다 타에 오던 건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촘촘해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처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처하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최근에 총선이 지나는 과정을 전체를 통해서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침이 더 절박해졌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건설업계에 관한 여러 지표, 또 상가 공실률, 또 물가 상승 지수 이런 것들 여러 수치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국에 처한 여건이 대단히 엄중하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럴 때 더더욱 수입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이런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 살리기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함께하는 도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정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순수하게 774억 규모를 순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일부는 일이고 일부는 신규 사업 발표를 하고 해서 65개 사업에 774억, 도비는 252억, 시군비리.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긴급으로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이 위기를 가지고 나고 만약에 이 문턱에서 무너지고 건설업계가 힘들어지고 돈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면 무너진 뒤에 우리가 도저히 손을 내밀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힘들 때 같이 손을 잡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민생 살리기 특별 대책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네요. 네, 박재민.
지금 예산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70억 정도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업이 65개 사업이면 너무나 짜잘짜잘한 사업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실제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인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주자고 했는데 25만 원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이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25만 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에 국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저희 추경예산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국가예산의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저희도 774억 원 작다면 작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 규모는 약 3,419억 원이 전체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수천억을 사실은 풀어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산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약 8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지원 내에서 저희가 특히 취약계층, 건설업계 어려움,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번 한 번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민생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면서 또 추가 소요가 되는 부분은 2차 추경이나 정기 추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더 반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분야별로 나눠서 보자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있고 농민들에 대한 정책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소비자, 전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전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신 거 있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일반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야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주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정책보다는 특정 계층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 지난 국회에서 우리 도의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국회 예산이 통과됐고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을 당초 본 예산에는 편성했지만 이번에 특별 예산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PBC 동문단. 네. 네,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인생 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제 매월 2회 이상 인생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현장을 좀 방문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책을 수립한 후에
그 대책이 실제로 정확하게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생 추진단에 간장이 되고 행정기술과 경제부장 공동 부단장 또 실국장들이 단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도 하고요. 매월 2회 이상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각 국장님들은 매주 각 국별로 현장 행정을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도지사가 직접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 매월 2회 이상 나가서 점검하겠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여성농업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여성농업인들의 그분들이 최근에 과거에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대형 농기계들은 다 남성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요즘은 여성농업인들이 이걸 많이 또 운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도 직접 가보고 그분들의 건강 상태도 살피고 직접 이 농업 현장에서 같이 일손을 돕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했었던 삼성 전북 스마트형 공장 구축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다른 사업장을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천원의 아침밥을 저희가 현재보다도 학생들을 많이 늘려서 대학생들의 건강을 좀 증진하는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서울주민들의 여객선 문제가 사실은 지금 여객선의 크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그만 파도가 쳐도 결함이 드는 문제가 많아서 여객선을 좀 교체해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상 쉽게 바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서울주민들 여객선 1,000원으로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넘는 것은 전부 도에서 다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그 현장에 직접 여객선을 섬지역 여객선을 운행하는 지역선으로 방문해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는 도움일보 김세기입니다. 네. 다른 아니라 인생살리 사업 추진에 따른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또 저희 교부세 일부 수입이 이제 추가로 증액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2,50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약 890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채로 특히 약 700억 원 정도를 지방채로 이번에 발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행히 전임지사님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건전하게 관리되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의 경제가 어려울 때 좀 더 과감한 이 차입 정책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조금 여지가 생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 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경기 침체나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과감한 재정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원기대 부탁드리시죠. 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박민호 기자입니다. 다양한 대책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자료도 보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제일 느끼는 이 민생 문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물가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물가 안정 대책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물가는
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서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최근에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에 관한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이 체감으로 확 받았거든요. 그래서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아서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또 농산물유통센터 AT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는 공공요금, 우리 도 내에 도가 관리하고 시군이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도시가스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시내버스료, 택시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상당폭 동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이런 것들 이미 10개의 시군이 동결 결정을 했고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공공요금에 관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착한 가격을 쓰고 있는 업소들, 그 업소들이 착한 가격 정책을 계속 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을 저희가 좀 더 넓히는 정책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2억 7천만 원을 썼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약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9억 4,300만 원을 이 부분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지역 축제를 하면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사실 가끔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시군과 같이 힘을 모아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단속하고 계보하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이 과일 및 농축수산물 이 부분에 관한 가격 상승 상황을 긴밀하게 저희가 체크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할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홍민 기자님 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사실 천원의 밥상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돈에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이 제도가 너무 좋은데 반해 대학들의 난색이 좀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설득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24년에 올해 사업비로 일부 국비 받아가지고 총 6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학생이 11만 1,000여 명, 정확하게는 11만 1,150명에 관한 참여가 예상돼서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그동안 설정을 했는데 이걸 추경을 통해서 18,000명 정도 더 증응을 해서 약 12만 9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